자, 한 주만에 신라분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라분기 지난번에 권 1, 삼국사기 권 1 신라분기 제1을 읽었었죠, 그죠? 이번에는 권 2입니다. 권 2 신라분기 제2. 오늘은 아달라 이사금부터요, 흘해 이사금까지입니다. 김부식이가 아마 자료가 좀 많았으면 이렇게 이사금들, 왕들이죠, 왕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넣지 않고 좀 띄엄띄엄 했을 텐데 자료가 엄청나게 적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좀 이따위로 편제하지 말지 싶습니다. 출판 기술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알 것 같아요. 자, 아달라 이사금입니다. 아달라 이사금이 아달라니까, 근데 이 아저씨가 박씨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박아달라라고 읽을 수 있죠. 이 아저씨 후손 중에 이름이 지마라는 이사금이 있는데, 박씨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박지마가 되겠죠. 박아달라 박지마, 이 사람들이 이제 신라 초기에 유명한 왕들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많이 유명한 왕들이죠. 사이가 부도에서 봤던 적이 있네요. 그땐 순수해서 박아달라고 박지마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다 알고 있네. 자, 아달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일성의 큰아들, 일성 이사금의 큰아들이다. 키가 7척이고 콧마루가 두터워 진귀한 상이었다. 어머니는 박씨로서 지소래 왕의 딸이다. 왕비는 박씨, 내례 부인으로 지마왕의 딸이다. 뭐 지소래 왕하고 지마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다 아마 그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마 신라의 경주 근처를 다스리는 그 좁은 상황에서도 귀족들끼리는 서로 왕 그러면서 놀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거는 신라사 전공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진마왕하고 지소래 왕은 누구냐? 라 물어보시면 뭐 또 잘 대답 못할 겁니다.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자, 원년입니다. 요게 154년이에요. 원년 3월에 개원을 이찬으로 삼아 군무와 정사를 맡겼다. 2년입니다. 155년 봄 정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시조묘라는 게 아마 이제 박혁거세 거서관을 의미하겠죠. 혁거세 거서관.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했다. 흥선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3년 156년입니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계림령의 길을 열었다. 계림령이라는 게요, 계림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경의 하늘제를 의미해요. 요게 계림령이거든요. 지금 요게 지도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요게 경상도고요. 경상도에서 충청도 가는 길이 요 길이란 말이야. 요게 충청 가는 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세제도 있고, 그다음 하늘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다른 길도 있고, 중령도 있나? 중령도 이거 충청도 가는 길이잖아, 그지? 여러 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늘제로 갔다. 지금의 문경 하늘제라 그러면 또 나올 겁니다. 거기 뭐 펜션 같은 거 지어놓고 장사하더라고. 아무튼 계림령 여기를 의미하는데 좀 의문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아달라 이사금 당시에 신라가 계림령까지 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뒤쪽에 보면은 그 중간 지역, 요 중간 경상북도 중간 지역에 있는 뭐 소문국 같은 그런 소국들을 점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시간 순으로 따진다 그러면 요 그러니까 계림령이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것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뒤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지역을 점령했다는 얘기보다 더 뒤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못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걸 부정할 것이고, 혹은 믿는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백제하고 전쟁이나 예를 들면 그런 얘기처럼 혹시 북쪽 진안계 세력, 남하고 있던 진안계 세력, 석시 세력들의 이야기를 신라의 주어를 신라로 바꿔가지고 신라로 적어놨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불가사의하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 있답니다. 신라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이런 설도 있어요. 사로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라잖아. 근데 사벌국, 상주에 있던 사벌국, 여기가 사벌국이거든. 여기 상주거든요. 상주에 있던 사벌국의 이야기를 혹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까지 사벌국이라는 게 따로 나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갑자기 사벌국의 이야기를
신라 것처럼 적어놨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자, 아달라 이사금 4년입니다. 157년입니다. 봄 2월에 처음으로 간물과 마산의 두 현을 설치했다. 야, 시끄러! 간물하고 마산은 마찬가지로 지명인데 간물 아까 찍었으니까 기억이 난다. 간물은 충주 남부를 얘기하고요. 충주 남부, 여기 충주거든요. 마산은 충주 서부 혹은 이제 저기 충청도의 한산으로 보는데 뭐 맥락상 마산도 이제 충주 근처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다가 현을 설치했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지. 사실은 왜냐하면은 신라는 그때 여기 경상도 동부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중부 동부에서 놀고 있었으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현을 설치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도 진한계의 활동으로 보든지 아니면 뭐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에 장령진의 순행에서 지키는 군졸들을 위로하고 각각 군복을 내려주었다. 장령진은요 어딘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장령이란 지명이 외놈들하고 싸울 때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주의 동쪽에 있던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마침 여기 이제 산도 험한 게 많고, 이게 토암산이었나? 이게 토암산일걸? 이 보면 진짜로 산세가 험합니다.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북쪽에 그 석굴암도 가보고 그랬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만약에 장령이라고 여기 요 지역 요 산을 보고 장령이라고 신라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아마 이게 장령이 되겠죠. 근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장령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오대산 있죠. 오대산 저기 북쪽 어딘가에 있는 오대산에도 장령이란 게 있는데, 여기였나? 아무튼 오대산에도 장령이란 게 있는데 아마 그거는 맥락상 맞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마 경주 동쪽으로 보는 게 제일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자, 순행에서 각 지키는 군졸들을 위로하고 각각 군복을 주었다. 자, 5년입니다. 5년 158년 봄 3월에 중령을 열었다. 외놈들이 와서 예방하였다. 중령이라 그러면은 아까도 나왔었지만은 계림령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그죠? 그 옆에 보면 중령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중령입니다. 영주에서 이쪽 단양으로 넘어가는 곳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상도하고 충청도로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길목들이 여러 개 있죠, 그죠? 이런 산길로 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믿기는 좀 힘들죠. 신라가 감히 이때 여기까지 갔을까? 그런 거 있잖아. 못 믿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할아버지가 경주이 씨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다시 저한테 꿈에 나와서 믿으라 그래도 저는 못 믿습니다. 아마 신라가 아니라 다른 거겠죠. 지금은 돌아가셨지. 7년입니다. 7년 160년 여름 4월에 폭우가 내려 알천에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갔다. 금성 북문이 저절로 무너졌다. 나라방을 징조 아닌가? 알천은요 그 경주 시내에 있는 북천입니다. 북천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은 뭐 당연히 옛날 하천하고 모양이 좀 다르겠죠. 지금 기준으로 찍었습니다. 자, 8년입니다. 161년 가을 7월에 누리가 곡식을 해쳤다. 바닷고기가 많이 물 밖으로 나와 죽었다. 누리는 아마 메뚜기 같은 거겠죠. 자, 9년입니다. 162년에 사도성의 순행에서 지키는 군졸들을 위로했다. 사도성은요 이게 동해안 어딘가에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주에서 이제 그 어디에요? 상주가 여기거든. 상주에서 나중에 군대를 사람들을 옮겨 살겠다 뭐 그런 얘기 있는 거 봐서는 상주에서 동쪽에는 영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영덕에 찍어놨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영덕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경상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은 지금 보면은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이게 그 요소요소로 길이 있긴 하지만은 가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태백산맥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거는 또 뻥 뚫려 있거든. 그래서 아마 요때 당시에 영주라고 그 영덕이라 친다 그러면 신라가 이제 만약에 영덕 지역을 세력권한에 두고 있었냐 그러면 사실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11년입니다. 164년 봄 2월에 용이 경도에 나타났다. 경도가 서울이죠.
즉 경주죠, 경주. 자, 12년입니다. 165년 겨울 10월에 아찬 길선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자 뒤질까 두려워 백제로 망명했다. 왕이 서한,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 그를 요구했지만 백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빡쳐서 군사를 내어 쳤다. 아이, 큰일 나네. 백제가 성을 지키며 나오지 않자 우리 군의 식량이 다해 곧 돌아왔다. 요 길선의 모반 이야기는요, 백제본기에도 있던 얘기예요. 초구왕 때였나? 아무튼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신라가 그 어디에요? 충주로, 그러니까 그 신라가 백제, 요 지역에 있던 백제하고 싸웠다라는 얘기는 믿기 힘들죠. 진한계 세력의 활동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13년입니다. 166년 봄정월 초하루 신해에 일식이 있었다. 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좋겠네. 사고치 좀 봐라. 가끔 이렇게 딸꾹질이 날 때가 있는데 지금 하필이면 이런 거 읽을 때 그러네. 자, 14년입니다. 아달라 이사금 14년 167년입니다. 가을 7월에 백제가 나라 서쪽의 두 성을 습격해 함락시키고 백성 1,000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이 또 믿기 힘들죠, 그죠? 이런 기사들은 다 진한계 세력과 백제 사이의 다툼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던 진한계 토착 세력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북진한계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진한계로 보느냐 차이가 있긴 한데 뭔가 어떻게 하든 말은 되겠지. 아씨. 자, 8월에 8월에 일길찬 흥선에게 명하여 군사 2만 명을 건드리고 그들을 치게 했다. 왕이 또한 기병 8천을 이끌고 한수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 한수라는 거는 한강을 의미할 텐데 남한강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여전히 막 믿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신라가 아달라 이사금 당시에 신라가 군사 2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믿기 힘들죠. 자, 백제가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고 화친을 청했다. 자, 15년입니다. 168년 여름 4월에 이찬 개원이 죽어 흥선을 이찬으로 삼았다. 17년 봄 2월에 시조묘를 중수했다. 자, 가을 7월에 경사에 지진이 일어났다. 경사가 경주죠.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0월에 백제가 변경을 노략질했다. 18년 봄에 곡식이 귀하여 백성들이 굶주렸다. 19년 172년입니다. 봄정월에 구도를 파진찬으로 삼고 구수해를 일길찬으로 삼았다. 자, 2월에 시조묘에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에 돌림병이 돌았다. 자, 20년입니다. 20년, 요 기록이 재밌는데 아달라 이사금 20년인데 여기 173년? 173년이거든요. 여름 5월에 외놈들의 여왕 비미호가 사신의 보내와 예방했다. 비미호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비미호를 어디에요?
예전에 이제 삼국 군영전화도 처음 봤었었는데 비미호가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되냐면은 삼국지에 보면 비미호가 또 나옵니다. 삼국지 연 아씨 연예는 안 나오고 저기 어디야 그 정사에 나옵니다. 정사에 이제 그 동의전인가 오한선비 동의전인가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구주지방에 정황상 구주지방에 북구주지방에 아마 외놈들이 사는데 거기서 뭐 나라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사마대국이란 야마일국 그러기도 하고 뭐 사마대국 그러기도 하죠, 그죠? 그런 나라에 야마타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씨 야마타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나라에 여왕이 사는데 그 여왕의 이름이 비미오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냐면은 238년에요. 삼국지에서는 238년에 대방군이 어딨냐? 여기죠. 낭랑 밑에 대방이죠, 그죠? 대방군을 거쳐가지고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왔다, 위나라에 조공해왔다 이렇게 나와요. 이후로도 이제 몇 번 나오고요. 근데 삼국사기에 나온 요 기록은 그 아달라 이사금 20년 조니까 173년 기록이죠, 그죠? 그러니까 삼국지 기록하고는 한 이제 50년에서 6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마도 요 비미호의 정체에 대해서는 대화 정권의 신공황후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마 그런 얘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신공황후 자체가 이제 진짜 있던 사람이냐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아마도 위치상 북구주 지역이나 멀리 본다 그러면 아마 추른 지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북구주 지방으로 보고 아, 저 돌아버리겠네 정말. 북구주 지방으로 보고 이 지역에 있던 외놈들 소국들을 총괄하던 사람이 바로 비미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신공황후가 가짜고 비미호가 진짜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일본 서기에는 그 신공황후가 이제 신공황후 이전에 이미 경행천왕 때 요 지역 일본의 전 지역을 다 이제 대화 정권이 먹었네, 대화 정권 짱짱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신공황후가 가짜고 비미호가 진짜라 그랬을 때 비미호를 가지고 신공황후를 만들면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웃겨요. 왜냐하면 비미호가 기록에 나오는 거는 지금 본 것처럼 172년 요게 바로 삼국사기 기록이 오고죠. 그리고 삼국지에는 중국의 삼국지에는 238년에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신공황후가 나왔던 기록 신공황후가 그 제위에 올라서 섭정 자리에 올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만정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라를 공격했던 시기는 기원 후 200년쯤이거든요. 200년, 201년 요렇거든. 섭정 기간은 201년부터 269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신공황후가 비미호가 사신을 보내왔다라는 나라고 그러니까 연도하고 신공황후의 어떤 섭정 기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지. 일본 서기하고 삼국사기하고 말이지.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마 신공황후를 비미호를 보고 모델로 해서 만들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신공황후의 활동이라는 게 일본서에 적혀 있는 신공황후 활동이라는 게 아마 그 비미호 실제 역사에서의 비미호의 역할하고는 좀 차이가 아마 많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읽어야 되겠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대화 정권이 상대적으로 크는 게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는 게 늦었다 그러면 그 나중에 훨씬 나중에 있죠. 지금 이 시기 말고 훨씬 나중에 이제 구조 지방이나 뭐 북구조 지방이나 아니면 추른 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대화 정권이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요 지역에 있던 지역의 왕들이 있죠.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자기네의 기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래보나 저래보나 일본 서기는 참 문제가 많은 책인 것 같아. 아이씨, 그냥 죽겠네 정말. 요게 아무튼 그 신공항과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요. 201년에 이제 사만정부를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럼 삼국사기에는 201년에 신라 공격받은 기록이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없어요. 가야하고 이제 그거 했다. 가야하고 화친했다. 그런 기록은 있는데 이게 나해 이사금 때거든요. 나해 이사금 때. 아무튼 신라사에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신라 본기에는 전혀 이제 신공항후 얘기가 없고요. 사실 신공항후 본기 보면은 거기 그 신공항후가 막 그 신라왕의 힘줄을 뽑아 죽였다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외놈들이 막 우리 내선 1차다 이지라 하면서 막 그 조선을 침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역사적 근거로 삼은 건데 사실은 외놈들이 그때 당시에 금성을 신라를 막 이리저리 쥐패고 다녔을지라도 설마 신라왕을 잡아가지고 죽일 정도의 그런 고난 행사가 가능했느냐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난 좀 많이 회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신공항후 본기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만정벌기를 읽어보시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역사적 사실하고 또 합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얘기는 또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딸꾹질 때문에 이번 방송 조졌다. 자, 21년입니다. 아달라 이사금 21년 174년 봄정월에 흑비가 내렸다. 2월에 가물어 우물이 말랐다. 31년입니다. 184년 봄 3월에 왕이 죽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달라 이사금 박아달라였습니다. 박아달라죠. 자, 그 다음은 벌휴 이사금입니다. 벌휴 이사금. 아달라 이사금이 죽은 때가 봉호했을 때가 184년이니까 요때가 바로 삼국지에서 얘기하는 황건적이 난이 시작됐던 때네요. 자, 벌휴 이사금입니다. 벌휴 이사금 또는 발휘라고도 한다. 요거는 삼국사기 주석이고요. 벌휴 이사금이 왕이 올랐다. 성은 석시이다. 탈해왕의 아들인 각간 구추의 아들이다. 석시왕이랍니다. 어머니는 김씨 지진내리의 부인이다. 아달라가 죽고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웠다. 왕은 바람과 구름을 점쳐 홍수와 가뭄 그리고 그해의 풍흉을 미리 알았다. 풍흉은 풍작, 흉작을 얘기하겠죠. 또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걸어 성인이라고 했다. 자, 벌휴 이사금입니다. 자, 2년입니다. 185년 봄정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했다. 요것도 재밌는 기록입니다. 185년인데요. 자, 2월에 파진찬, 구도와 일길찬, 구수해를 좌우 군주로 삼아 군주라는 게 군사군자의 주인주자인데요. 아마 이게 이때 당시에 신라에서 장군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좌우 군주로 삼아 소문국을 정벌했다. 군주의 이름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군주라는 말을 이때 처음 썼나 보네. 요때 소문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의성입니다. 경상북도 의성. 영천이 여기고 여기가 대구고요. 의성은 여기서 북쪽이죠. 여기가 소문국이라네. 의성 어딘가였답니다. 그 의성이 위치가요 보면 경상북도 한중간이에요. 한중간. 경상도의 중간은 대구고요. 경상북도의 한중간이 이제 의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먹었다는 거는
우리가 이걸 믿는다 그러면 요 주변 지역으로 신라가 뻗어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거고, 그죠? 경상북도 내륙 지방으로 뻗어갈 힘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은 힘이 아마 그 강원 어디에요? 그 태백산맥 동쪽 지역, 이동 지역까지도 이동 지역은 한참 동안 이제 북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이후로는 백제하고의 전쟁이나 아니면 북쪽 국경의 얘기나 그런 얘기들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을 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도 되지. 자, 그렇습니다. 소문국이 아마 시발점이 됐겠죠. 3년입니다. 186년 봄정월에 주와 군을 순행하며 풍속을 살펴보았다. 자, 여름 5월 금음 임진에 일식이 있었다. 가을 7월에 남신현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4년입니다. 봄 3월에 주와 군의 영을 내려 토목공사를 일으켜 농사의 시기를 뺏는 일이 없도록 했다. 겨울 10월에 북쪽 지방에 큰 눈이 와서 한 장이나 쌓였다. 한 장이나 그러면 많이 쌓인 겁니다. 자, 5년입니다. 5년 188년 봄 2월에 백제가 모산성을 공격해와서 파진찬 구도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 맞게 했다. 모산성이라 그러면요, 모산성, 의성에 있는 성이라고 봅니다. 진천이라 보기도 하고요. 진천. 이병조는 진천이라고 보고 청관우는 이제 의성이라 보는데 저는 의성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천에 신라가 거점을 갖고 있을 리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성으로 봤는데, 그리고 백제본기에도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본기의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진천보다는 의성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라가 아무튼 이때 의성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는 아까 그 소분국 정복 기사를 보면 아마 맞겠구나 싶긴 한데, 근데 반대로 이거는 백제가 만약 이 지역을 공격했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겠죠. 아마 이거는 아니올시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년입니다. 189년 가을 7월에 구도가 백제와 구양에서 싸워 이겨서 5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구양도 뭐 구양은 어디더라? 구양도 여긴 저 어디 지명일 텐데 옥천으로 보는데 이 지역에 신라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년입니다. 190년 벌류이자금 7년 가을 8월에 백제가 서쪽 변경에 원산향을 습격했고 또 진격해 부곡성을 포위했다. 원산향이라 그러면 그것도 이 근처 어디 아니었나? 원산향이라고 하면 여기는 예천 지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부곡성은 어디죠? 부곡성. 군위의 북에 다라고 보는데, 근데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벌어졌을까? 좀 의문이 들죠, 그죠? 신라는 그렇다 치고 백제가 이 지역까지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라 그런다면 사실 그 점도 좀 많이 회의적이죠. 이때 백제는 아마 북쪽에 있는 군현들이나 아니면 말갈들이나 하고 싸운다고 정신 없었을 때니까. 아무튼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전쟁 기사는 불가사의한 게 많습니다. 초기에는. 자, 구도가 굳생기병 500명을 와서 거느리고 그들을 공격하니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달아났다. 구도가와 쫓아가 와산에 이르렀다가 백제에 패했다. 와산이라는 게 충청도 어디냐?
보은 쪽이었나? 보은 쪽일 겁니다 아마. 괴산이었나? 자, 왕은 구도가 실책했다고 해서 부곡성주로 좌천시키고 설지를 좌군주로 삼았다. 8년입니다. 벌유 이사금 8년 191년 가을 9월에 치우기는 별 이름이겠죠. 각과 항에 나타났다. 자, 9년입니다. 192년 봄 정월에 공량을 아찬으로 삼고 술명을 일길찬으로 삼았다. 3월에 서울에 눈이 내려 세척이나 쌓였다. 여름 5월에 물난리가 크게 나 산 10곳이 무너졌다. 12여 곳이 무너졌다. 자, 10년입니다. 벌유이자금 10년 봄 정월 초하루 갑인의 일식이 있었다. 3월에 한기부의 여자가 한 번에 사남일녀를 낳았다. 한기부는 신라 6구 중에 하나였죠. 한 번에 사남일녀라고? 자, 6월에 외놈들이 크게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1천여 명이나 되었다. 외놈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는데요. 고대 세계에서 북구주 지방 혹은 대마도일 수도 있고요. 요 지역하고 신라 사이, 한반도 남부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아. 멀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걸 믿지 않을 수 있으면 믿지 않는다 그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11년입니다. 여름 6월 금음 을사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봄 2월에 공시를 중수했다. 요게 196년입니다. 자, 3월에 가물었다. 여름 4월에 궁궐 남쪽에 큰 나무에 벼락이 쳤다. 또 금성 동문에도 벼락이 쳤다. 왕이 죽었다. 요게 벌휴이사금 본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나해이사금입니다. 나해이사금. 나해이사금이 왕이 올랐다. 벌휴왕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내래 부인이다. 왕비는 석씨로서 좁은 왕의 누이 동생이다. 용모가 웅장하고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이전 왕의 태자인 골정과 둘째 아들인 이매가 먼저 죽었고 큰 손자가 아직 어려 이매의 아들을 왕에 세웠으니 이가 바로 곧 나해이사금이다. 다음 이 아주 석신가? 이해 정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왕이 즉위하는 날에 큰 비가 내리자 백성들이 기뻐하며 축하했다. 나해이사금이 잠시만요. 나해이사금 성씨가 뭐지? 석씨군요. 석씨 맞네. 혹시나 싶었는데 석씨네요. 자, 2년입니다. 2년 봄 정월에 시조묘에 배알했다. 3년 여름 4월에 198년이에요. 시조묘의 앞에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다. 자, 수해를 입은 5월에 나라 서쪽에 큰 홍수가 나서 수해를 입은 주와 현의 1년 조세와 공물의 부담을 면제해 주었다. 가을 7월에 사자를 보내 위로했다. 어디 위로했다는 거야? 4년입니다. 199년 가을 7월에 백제가 변경에 침입했다. 5년입니다. 200년입니다. 가을 7월에 태백이 낮에 나타났고 서리가 내려 풀이 죽었다. 9월 초하루 경호에 일식이 있었다. 알천에서 크게 사열했다. 군대를 사열했다. 그런 말이겠죠. 여기 200년이고요. 201년 기록입니다. 6년입니다. 6년 201년 봄 2월에 가야국이 화친을 청하했다. 201년이 바로 이제 신공황후가 신라로 쳐들어와서 왕을 죽였다는 그 해죠. 근데 아무것도 없지. 원숭이 새끼들 구라치기는 그지? 가야국이 화친을 청했다 그랬는데 아마 여기서 가야국이라는 거는 뭐 가야가 많잖아. 그 중에서도 아마 금관가야가 아닐까 싶어요. 금관가야. 김에 있는 금관가야지 싶어요. 아마도. 화친을 정했다는 걸 보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여기 어디요? 본기에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계속 아마 신라하고 가야 사이 국경 분쟁이든 아니면 전쟁이든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요. 요때 들어서 이제 드디어 신라가
근광가야에 비해서 아마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월 초하루 정묘에 일식이 있었다. 크게 가물어 중앙과 지방에 옥에 갇힌 죄수의 정상을 살펴 가벼운 죄는 용서해 주었다. 8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말갈이 변경을 침범했다. 말갈이라는 거는요, 보통 숙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강원도 지역에 있던 동해 사람들, 그러니까 동해 사람들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이제 그겁니다. 강원도민들입니다. 강원도민들이 이제 신라에 쳐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말갈이 변경을 침범했다. 복숭아 꽃과 오약꽃이 피었다. 많은 사람들이 돌림병에 걸렸다. 10년입니다. 봄 2월에 진충을 일벌찬으로 삼아 국정에 참여시켰다. 가을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을 죽였고 태백이 달을 범했다. 8월에 여우가 금성과 시조묘의 뜰에서 울었다. 잠시만요. 자, 12년입니다. 12년 207년 봄 정월에 왕자 이음은 이제 나음이라고도 한대요. 나음이라고 한다. 요거는 삼국사기 주석이고요. 자, 이음을 이벌찬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맡도록 했다. 내외 병마사를 겸해 맡도록 했답니다. 자, 13년입니다. 13년 봄 2월에 북쪽의 군읍을 돌아보고 열흘이 지나 돌아왔다. 자, 여름 4월에 외놈들이 변경을 침략해 이벌찬 이음을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막게 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다네요. 가끔 쳐들어오고 그랬던 모양인데. 자, 요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요게 14년 기사인데요. 나해 이사금 14년. 요게 기원 후 209년이고요. 가을 7월에 포상의 8나라가 가라를 침입하려고 하자 가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했다. 왕이 태자 우로와 이벌찬 이음에게 명해 6부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해주어 8나라의 장군을 공격해 죽이고 포로로 잡혔던 6,000명을 빼앗아 돌려주었다. 요게 바로 이제 포상팔국의 난입니다. 포상팔국의 난. 역사적으로 포상팔국의 난이라 부르는 건데 일단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가라라 그러죠. 가라라는 게 사실 가야를 의미하거든요. 가야, 가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더라고. 가라는 여기서 아마 가라 자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서는 아마 이제 금관가야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김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포상의 8나라가 가라를 침입하려고 하자라 그랬으니까 포상의 8나라는 어디냐? 아마도 중간에 여기 진주, 하동, 사천 요 지역에 있던 나라들 있죠. 그죠? 요 지역에 있던 서부 지역 가야들 혹은 멀리 본다 그러면 저기 나주까지 보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기 변진 지역 서부 지역 가야들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김해의 금관가야를 공격하려고 했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라가 니들 족가라고 외치면서 김해 금관가야를 도왔다라는 게 요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신라가 이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때 당시까지는 금관가야가 쭉 이제 가야 연맹을 이끌었는데, 그죠? 근데 금관가야가 휘청이는 순간에 뭐 어떤 일 때문에 휘청이는 일이 있었고, 휘청이는 순간에 서부 지역에 있는 가야들이 금관가야의 종주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혹은 이제 금관가야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관가야하고 이제 서부 가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죠? 그리고 거기 전쟁에 뭐 일단 뭐 가야들 사이 전쟁이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그 전쟁에 신라가 끼어들어가지고 8나라들을 다 깨부수고 금관가야의 체면을 살려줬다라는 거는 신라가 금관가야하고 친한 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신라가 금관가야보다 국력을 이제 앞지르러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신라 주도하에 경상도 동부, 경상남도 동부 혹은 경상북도 동남부 지역이 확실하게 편제돼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하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만. 여기 지금 의령이고 여기가 하만이네. 하만. 여기가 하만이네. 하만에 이제 아라가야라고 있는데 아라가야. 혹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가라라는 게 금광가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광가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서쪽에 있는 가야가 여기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를 공격하려는 거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화상으로 사실 하만에 있는 아라가야는 서부 변진 국가들하고 또 같은 문화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그게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금강가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변진 서부 제국들 사이에 일종의 내전 때문에 신라가 거기 끼어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라하고 꾸준히 이제 그 뭡니까 교류가 있었던 동부의 금강가야로 그걸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아까 금광가야가 휘청이는 순간에 이제 서부 제가야들이 금광가야를 공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도대체 금광가야는 왜 그때 했느냐? 왜 그때 문제가 생겼느냐? 왜 그때 종주권을 잃었느냐라고 보는데 물을 수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제 정약용이 설명을 해놨어요. 수로왕이 죽으니까 그때까지는 수로왕이 살아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때 수로왕이 죽고 나서 금광가야의 통치가 무너지고 여기 대해서 이제 서부의 제가야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포상팔국의 난이다라고 정약용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팔국의 난은 요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동부에 있던 그러니까 경상도 동부 지역은 동남부 지역은 신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리고 가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동부에 있던 금강가야가 종주권을 잃고 그 종주권이 이제 서부에 있던 여러 가야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 이후로 금강가야는 뭐 쪽을 제대로 못 쓰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처음에는 금강가야에 있었고 나중에는 대가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얘기를 정형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야가 나오는 것도 나중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가라라는 게 아라가야나 아니면 이제 금광가야가 아니라 안라가야다. 안라가라다. 안라가라라는 게 정확히 어디였더라? 여기 하만이 아니고 이제 여기 어디 있던 여기 어디 있던 가야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알라가라로 본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던 잠깐 여기였나? 이거 아니지. 알라가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이 알라가라가 언제 많이 나오냐면 이제 일본서기에 나오거든요. 일본서기에 백제 성왕 제위기 그러니까 5세기에서 6세기쯤에 알라가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일본서기의 임날본부를 일본서기에 보면 임날본부를 알라가라가 주도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때 백제 성왕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걸 차로 이제 삥 뜯는 걸로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혹시 이게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게 5세기에서 6세기쯤에 있던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서 그 제가야에 대해서 백제하고 신라가 서로 종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터진 전쟁이 바로 포상팔국의 난이라는 걸로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은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시각인데 세 번째 시각은 뭐냐면은 포상팔국의 난 자체가 터진 게 요때 그러니까 3세기쯤이 아니라 5에서 6세기 사이쯤이고 그때 바로 여기 그 가야 중간 서부 제가야에 대한 그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종주권 싸움이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거죠. 바로 그런 세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강가야에 대한 거다. 두 번째는 아라가야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는 알라가라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면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재밌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포상팔국의 난입니다. 포상팔국의 난. 저게 바로 209년의 기록이고요.
자, 계속 읽어보죠. 자, 15년입니다. 네, 나해 이삭음 15년입니다. 210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으므로 사신을 보내 군읍에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의 정상을 살펴 두 가지 사형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용서해 주었다. 16년 봄 정월에 헌견 사람 이름입니다. 헌견을 2찬으로 삼고 윤종을 1길찬으로 삼았다. 17년입니다. 봄 3월에 가야가 왕자를 보내 볼모로 삼게 했다. 이것도 금관가야겠죠? 자, 여름 5월에 큰 비가 내려 민가가 떠내려가고 부서졌다. 19년 봄 3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졌다. 정희씨 안녕하세요. 가을 7월에 백제가 나라 서쪽의 요고성에 쳐들어와 성주 설부를 죽였다. 요고성은요 상주로 보는데 상주가 어디고 안동이 여기잖아. 상주의 요제원으로 보는데 자, 아무튼 여기입니다. 자, 요고성에 쳐들어와 성주 설부를 죽였다. 왕이 이벌찬 이음에게 명해서 정예병 6천을 거느리고 백제를 치게 해서 사현성을 함락시켰다. 뭐 그렇다고 합시다. 자, 겨울 12월에 천둥이 쳤다. 23년입니다. 가을 7월에 무기창고의 병기가 스스로 나왔다. 백제인 이건 뭐야? 칼하고 창이 스스로 나왔다는 거야? 걸어 나왔다? 자, 백제인이 와서 장산성을 포위하자 왕이 몸소 병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공격해 달아나게 했다. 자, 25년 봄 3월에 이벌찬 이음이 죽자 충헌을 이벌찬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해 맡도록 했다. 가을 7월에 양산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했다. 양산은요 우리가 아는 그 경남의 양산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경주의 남산을 의미합니다. 남산. 그걸 보고 옛날에 양산이라 그랬대요. 27년입니다. 222년입니다. 여름 4월에 우박이 내려 콩과 버리를 해쳤다. 남신현에 사람이 죽었는데 한 달이 지나 다시 살아났다. 팔레스타인 지방이 혹시 경상도인가? 겨울 10월에 백제 군사가 우두주에 들어오자 이벌찬 충헌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막았다. 우두주라는 거는요 춘천을 의미하는데요. 춘천 여기 어디고 춘천이 어디고 여가 여 춘천이네. 춘천을 의미하는데 근데 웃기죠. 신라가 이때 춘천을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올시다 하겠죠 아마. 일단 우두주는 일반적으로 춘천을 의미합니다. 자, 웅곡에 이르러 적에게 패하게 되어 혼자 말을 타고 돌아왔으므로 진주로 좌천시키고 진의 주인으로 좌천시키고 연진을 이벌찬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웅곡은 저기 북쪽에 안변인가? 안변 쪽으로 웅곡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신라의 그때 당시에 정세가 맞지 않죠, 그죠? 아마 그래서 이거는 구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9년입니다. 가을 7월에 이벌찬 연진이 백제와 봉사나라에서 싸워 그들을 깨뜨리고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봉사는 영주를 의미합니다. 영주가 봉산입니다. 영주가 아니더라도 아마 소백산맥 어딘가로 봅니다. 네. 자, 8월에 봉산성을 쌓았다. 31년입니다. 봄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가을 7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왔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의 곡식을 풀어 진휴했다. 경부까지 갔으면 춘천은 금방이라고? 블라디보스톡이나 그런 거는 금방 아닐까요? 그런 것도 금방 아닐까요? 시베리아 가자. 대륙 삼국 그래 은하 삼국설 그런 거 아시죠? 자, 겨울 10월에 중앙과 지방에 옥에 갇힌 죄수의 정상을 살펴 가벼운 죄는 용서했다. 32년입니다. 27년이에요. 봄 2월에 서남의 군읍을 순수하다가 3월에 돌아왔다. 파진찬, 강헌을 이찬으로 삼았다. 나이사금 때 헌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네.
자, 34년입니다. 229년입니다. 여름 4월에 뱀이 남쪽 창고에서 사흘 동안 울었다. 뱀도 우나요? 안 울게 진화한 건가 지금은? 자, 가을 9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겨울 10월에 눈이 와 5척이나 쌓였다. 35년입니다. 230년 봄 3월에 왕이 죽었다. 자, 나해 이사금입니다. 나해 이사금. 요 다음은 조분 이사금입니다. 조분 이사금. 자, 조분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또는 재귀라고도 했다. 요거는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자, 성은 석씨이고 아까 나왔던 나해 이사금도 석씨고 그 이전에 나왔던 벌류 이사금도 석씨 아니었나? 석씨 독점이네. 자, 성은 석씨이고 벌류 이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골정, 홀쟁으로 썼다. 자, 골정 갈문왕이다. 아까 나왔던 그 벌류 아까 방금 읽었던 나해 이사금은 골정이 아니라 이제 임해의 아들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조분 이사금하고 나해 이사금은 그러면은 사촌인가요? 자, 어머니는 김씨 옥모 부인으로 구도 갈문왕의 딸이다. 왕비는 아이해 부인으로 나해 왕의 딸이다. 이전 왕이 장차 죽을 즈음의 유언으로 사위 조분에게 왕위를 잇도록 했다. 뭐야 씨발, 사촌이자 그러면 사위인 거야? 딸 촌수가 왜 개판이야? 자, 왕은 키가 크고 풍채가 뛰어났으며 일을 함에 있어서 명철하고 과단성이 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그치, 전왕의 사촌이자 사위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원년입니다. 230년 연충을 이찬으로 삼아 군무와 국정을 맡겼다. 가을 7월에 시조묘에 배할했다. 2년입니다. 가을 7월에 이찬 우로를 대장군으로 삼아 간문국을 토벌에 깨뜨리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간문국은 어딜까요? 간문국은 바로 김천의 계령면으로 본대요. 여기가 김천입니다. 여기가 구미고요. 김천입니다. 아까 의성을 깨뜨렸다는 말이 있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계속 신라가 경북 북부, 서부, 중부라고 계속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3년입니다. 3년 조분 이사금 3년 232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외놈들이 갑자기 와서 금성을 포위했다. 왕이 몸소 나가 싸워 적이 흩어져 도망가니 날쌘 기병을 보내 추격하게 해서 1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외놈들이 갑자기 신라의 수도를 포위했답니다. 여기서 외놈이라는 건 아마 그 대마도 혹은 이제 아마 북구조 지방을 의미하겠죠. 아마도, 그죠? 자, 4년입니다. 233년입니다.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불어 지붕의 기와가 날아갔다. 5월에 외놈들이 동쪽 변경을 노략질했다. 가을 7월에 이찬 우루가 외놈들과 더불어 사도에서 싸웠는데 사도는 아마 이제 영덕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거 사도네. 추측입니다. 자, 바람을 이용해 불을 놔 배를 불태워서 적이 물속에 뛰어들어 모두 뒤졌다. 6년입니다. 조분 이사금 6년 235년입니다. 제갈량이 죽었네요. 봄정월에 동쪽으로 순행을 하고 위로하고 진휼했다. 7년입니다. 봄 2월에 골벌국왕 골벌국은 어디냐면요, 영천의 임고쯤으로 본답니다. 영천의 임고. 여기가 경주예요. 경주고 여기 포항이고 여기가 임고입니다. 임고. 영천의 동쪽이죠. 동쪽. 여기 좀 더 가면 이제 기계예요. 기계. 우리 외갓집이 여기를 잘 알아. 자, 골벌국왕 아음부가 무리를 끌고 항복해오니 집과 토지를 주어 안치하고 그 땅을 군으로 삼았다. 신라군은 아까 그러면 의성이나 김천까지 가지 않았나요? 근데 갑자기 왜 임고가 나오나요? 그렇게 물으면 아마도 이제 뭐 그 군사적으로 복속시켜 놓고 일종의 속국 형태로 신라가 다스리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뭐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자, 8년입니다. 8년 237년 가을 8월에 누리가 곡식을 해쳤다. 11년 백제가 서쪽 변방을 침범했다. 13년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고타군에서 상스러운 벼이삭을 바쳤다. 고타군은 안동을 의미합니다. 안동. 안동은 다 어딘지 알죠? 설마 그런 상식 없는 인간이 이 방에. 안동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신라, 여기가 이제 경주죠. 대충 위치 관계를 보시라고. 근데 고타군에서 뭘 바쳤다 이런 기사들은 되게 많은데, 근데 뭐 지금 시점이면 믿을만 하겠지. 자, 15년입니다. 좁은 이사금 15년. 봄 정월에 이찬 우르를 서불한으로 삼아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해서 맡게 했다. 이찬 우르를 서불한. 서불한이 이제 이벌찬이었나? 아무튼 저 높은 관직입니다. 저거. 아이씨. 자, 자, 16년입니다. 16년. 좁은 이사금 16년 245년 겨울 10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침범했다. 우루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마두책을 지켰다. 그날 밤이 몹시 추웠는데 우루가 사졸들을 위로하고 몸소 장작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 모든 마음으로 감격했다. 245년에 고구려하고 신라가 싸웠다라 그러는데 신라의 북쪽 한계선은 여기쯤입니다. 여기쯤 경상도, 경상북도쯤이고요. 고구려는 이 북쪽에 있었죠. 그때 당시에 동천왕 때고, 동천왕 때면 아직 낙랑군을 멸망 못 시켰을 때니까 대방군하고 그죠? 그러니까 강원도 일부 지역은 이제 물론 낙랑군의 이제 간접적인 영향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글쎄올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낙랑군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종의 중립지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신라와 고구려가 이 중앙 지역에 있는 태백산맥과 강원 도민과 그리고 그 또 누구냐 춘천의 춘천 닭갈비의 족같은 가격, 가성비 안 나오는 가격을 뚫고 만나서 이제 휴게소에서 싸울 수 있었냐라고 그런다면 아마 그건 아니겠죠. 구라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그러면 고구려라기보다 아마 그 북쪽에 있는 강원 도민들, 그러니까 동해족들하고 싸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넘어가 봅시다. 자, 17년입니다. 겨울 10월에 동남쪽에 흰 기운이 있었는데 마치 한 필의 명주와 같았다. 자, 11월에 겨울에 11월에 경도라는 건 이제 경주죠, 그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다. 18년 247년입니다.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자, 좁은 이사금이 죽었습니다. 자, 좁은 이사금 다음은 첨해 이사금입니다. 첨해 이사금. 잠깐만요. 네, 첨해 이사금. 첨해 이사금이 왕에 올랐다. 좁은 이사금의 좁은 왕의 친동생이다. 자, 첨해 이사금도 마찬가지로 골정의 아들입니다. 원년입니다. 원년 247년 가을 7월에 시조묘에 배하라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으로 봉했다. 자, 앞자에 김부식이가 끼어듭니다. 논하에 말한다. 한나라 선제가 즉위하니 담당 관리가 짓거렸다. 남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모를 낮춰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이것은 조종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조종이라는 게 아마 그거겠죠. 그 왕실이겠죠. 자, 이 때문에 황제 생부를 친이라고 하고 시호를 도라고 하며 어머니는 도후라고 하여 제후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전의 뜻과 맞아 만세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의 광무제와 송영종은 뭐죠? 이건 춘종우 시대인가? 이거는 그 조씨의 종나라 얘기하는 건가? 자, 후한의 광무제와 송나라의 영종은 이를 본받아 시행했다. 신라 역시 왕의 친족 신분으로서 왕통을 이은 임금이 그 아버지를 받들어 봉하여
왕으로 칭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장인도 왕으로 보고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예에 맞지 않으므로 진실로 법도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요거는 만약에 왕통이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고종이 이제 왕이 오르듯이 예를 들면 특정한 경우에는 왕의 생부가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뭐 예법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김부시가 이건 얘기 안 맞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2년입니다. 첨의 이사금 2년 248년입니다. 봄정월에 이찬 장헌을 서불한으로 삼아 국정에 참여시켰다. 자, 2월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와 화친을 맺었다. 3년입니다. 249년 여름 4월에 외놈들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우로 아시죠, 그죠? 아까 계속 장군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고구려하고도 싸우고 그다음 어디 뭐 간문국하고도 싸우고 그랬던 그 장군인데 석씨고요, 석으로. 근데 이 아저씨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3년 여름 4월에 외놈들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본계는 툭 튀어나오는데 뒤에 보면 우로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중에 보면은 우로 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본 서기 이야기가 좀 개입돼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서 보면은 그 신공황후가 신라왕을 잡아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신공황후 본기에 보면. 근데 이게 아마 어디에요? 삼국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서구려 열전에 나와 있는 기록을 참고할 때 아마 외놈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서구로를 잡아 죽인 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신공황후가 신라왕을 잡아 죽였다라고 이제 딸딸이 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열전을 읽을 때 읽을 거고요. 다만 이제 신공황후가 신라를 공격한 시기가 그 일본서기 기준으로 200년에서 201년 정도거든요. 여기서 보통 일본서기는 120년이나 60년을 높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원래 시기로 되돌리려 그러면 260년이나 혹은 260년이나 하면 320년이겠죠, 그죠?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249년, 본기에서는 249년, 그리고 서구로 열전에서는 253년에 서구로가 죽었다 그랬으니까 사실 이제 일본 서기 기록하고는 어떻게 맞춰도 잘 맞진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서구로하고 전부 지금 석씨잖아. 첨의 이사금도 석씨고, 그죠? 서구로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진짜로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잡아 죽였다기보다는 서부라니면 되게 높은 관직이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신라 내부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임해 누구의 아들이었지? 아무튼 누구의 아들이 임해고 그다음 골정이고 그래서 뭐 거기서 또 계파 갈라서 나오고 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가 달라서 숙청당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구로 열전 읽을 때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얘기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 7월에 궁의 남쪽에 남당은 흑도당이라고도 한다. 혹도당, 그러니까 도당이라고도 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자, 남당을 지었다. 양부를 이찬으로 삼았다. 자, 5년입니다. 첨의 이사금 5년. 첨의 이사금 맞죠? 첨의 이사금 5년. 251년입니다. 봄정월에 처음으로 남당에서 정무를 보았다. 한기부 사람 부도가 집이 가난했지만 아첨하는 바가 없고 글씨와 계산을 잘해 당시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왕이 그를 불러 아찬으로 삼고 물장고의 사무를 맡겼다. 7년입니다. 여름 4월에 용이 궁의 동쪽 연못에 나타났다. 금성 남쪽에 누워있던 버드나무가
스스로 일어났다.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 시조묘와 명산에 빌며 제사 지내니, 명산이라는 건 이름 난 산이요. 자, 곧 비가 왔다. 흉년이 들어 도적이 많았다. 자, 9년입니다. 255년 가을 9월에 백제가 침입해왔다. 일벌찬 익종이 괴곡, 괴산입니다. 괴곡의 서쪽에서 맞아 싸우다 적에게 죽었다. 자, 겨울 10월에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했다. 10년입니다. 첨예이사금 10년 봄 3월에 나라 동쪽의 바다에서 큰 물고기 3마리가 나왔는데 길이가 3장이고 높이가 1장, 1장 2척이었다. 1장 2척이었다. 자, 겨울 10월 금음에 일식이 있었다. 13년 가을 7월에 가뭄이 들고 누리의 피해가 있어서 흉년이 들었으므로 도적이 많았다. 14년 260년입니다. 여름에 큰 비가 내려 산 40여 곳이 무너졌다. 40곳이 무너졌다. 가을 7월에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25일 만에 사라졌다. 15년입니다. 봄 2월에 달벌성을 쌓고 남아 극종을 성주로 삼았다. 달벌성은요, 대구를 달구벌이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대구입니다. 대구의 시내에 그 달성공원이라고 있는데, 바로 그 달성공원에 있는 달성이 바로 아마 달벌성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시내 가면 이제 그 할아버지들의 운상입니다. 별로 재밌는 곳은 아니에요. 자, 3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저도 어릴 때 많이 갔었었는데, 할아버지랑. 겨울 12월 28일에 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 자, 여기까지가 첨해이사금입니다. 자, 미추이사금입니다. 미추이사금이 왕이 올랐다. 혹은 미조라고도 한다. 이거는 김부식이 주석이고요. 자, 성은 김씨다. 자, 석씨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오랜만에 김씨가 올랐습니다. 자, 어머니는 박씨로 갈문왕 이칠의 딸이다. 왕비는 석씨, 광명 부인으로 조본왕의 딸이다. 그 선조 김알치죠. 김알치가 기해림에서 태어나 탈해왕이 거두어 궁중에서 길러 나중에 대보로 삼았다. 알치는 세한을 낳았고 세한은 아도를 낳고 아도는 수류를 낳았다. 수류는 욱보를 낳았고 욱보는 구도를 낳았는데 구도가 바로 미추의 아버지다. 첨해가 아들이 없자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세웠다. 이것이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초이다. 만약에 서구로의 죽음이라는 게, 서구로가 숙청당한 게 첨해 이사금하고 다른 계열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실 오히려 이제 첨해 이사금이 죽은 다음에 석씨에서 김씨로 나라가 넘어간 것이 이제 석씨가 없었기 때문이잖아. 제대로 된 그 왕계를 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악재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만약에 그게 숙청이라면. 자, 원년입니다. 미추 이사금 원년 262년입니다. 봄 3월에 용이 궁 동쪽 연못에서 나타났다. 가을 7월에 금성 서문에 불이 나서 번져 민가 300여 채가 불에 탔다. 2년입니다. 봄정월 2년이 바로 263년인데 이게 바로 촉한이 망했던 해죠. 봄정월에 이찬 양부를 서불한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해서 맡도록 했다. 자, 2월에 몸소 국조묘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했다. 죽은 아빠 구도를 갈문왕으로 봉했다. 3년 264년입니다. 봄 2월에 동쪽으로 순행하여 바다를 보며 제사 지냈다. 3월에 황산의 행차에 나이 많은 사람과 가난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진귤했다. 황산은요, 저기 경남에 있는 양산, 부산 바로 북쪽에 있는 양산을 의미합니다. 자, 5년입니다. 가을 8월에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해왔다. 봉산은 아까 영주 쪽이라 그랬죠. 보여드릴까? 예, 봉산이랬죠. 아마도 그렇습니다. 자,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나가 그들을 공격하니 적이 패해서 달아났다. 왕이 그것을 듣고 직선을 일길찬으로 삼고 사졸들에게도
사절들에게도 상을 후하게 내렸다. 잠깐만요. (7년입니다) 268년 봄과 여름에 비가 오지 않자 군신들을 남당에 모이게 해서, 남당이라는 게 그 정치하는 곳이죠. 친히 정치와 형벌 시행의 잘잘못을 물었다. 또한 사신 5명을 보내 두루 돌며 백성의 괴로움과 걱정거리를 물어보게 했다. 11년입니다. 봄 2월에 272년이네요. 명을 내려 무릇 농사짓는 일에 해가 있으면 일체 그것을 없애라고 했다. 가을 7월에 서리와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다. 겨울 11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략했다. 15년입니다. 276년 봄 2월에 신료들이 공시를 고쳐 짓기를 청했으나 왕이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어서 따르지 않았다. 17년 여름 4월에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겨울 10월입니다. 백제 군사가 와서 괴곡성을 포위하자 파진찬 정원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게 했다. 괴곡성은 괴산이죠. 여기 괴산인가? 여기 괴산이네. 여기쯤이죠. 근데 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못 믿는 기사죠. 자, 19년입니다. 280년 여름 4월에 가물어서 죄수의 정상을 살폈다. 20년입니다. 281년. 잠깐만. 아까 19년이 280년이잖아. 이때가 바로 중국이 삼국 시대가 끝나고 사마씨 찬탈자 10세기들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던 때가 바로 280년이죠. 참고하시라고. 자, 20년입니다. 미추이자금 20년 281년 봄 정월에 홍권을 2찬으로 삼고 양지를 1길찬으로 삼았으며 광겸을 4찬으로 삼았다. 조그만 땅이요? 아니요, 이거 우리나라 땅이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땅 크기는 좀 작긴 하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큰 나라에 비해서 좀 작긴 한데, 아무튼 이게 작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크기는, 절대적인 면적은 작은데요,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아무튼 우리 얕볼 땅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크기가 한 4배쯤 되는, 4배 넘을 거야. 아마 4배 이상 되는 프랑스 새끼들이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씨발, 우리나라 프랑스 좀 넓었으면은 저 뭐예요, 집값 문제 좀 해결되겠네. 생각해보면 되게 억울하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옛날부터 사람이 많이 살았던 모양이 우리나라에. 자, 2월에 조묘에 배할했다. 281년입니다. 자, 가을 9월에 양산 서쪽에서 군대를 크게 사열했다. 8배가 넘어요.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네. 8배가 넘는데 인구는 똑같단 말이야. 그 왜 사람 우울하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자, 22년입니다. 미추이사금 22년 가을 9월에 백제가 변경을 침략했다. 겨울 10월에 괴곡성을 포위하자 일길찬 양질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막게 했다. 괴곡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괴산인데, 베트남이 남한의 3배예요. 엄청 놀래. 아까 이제 괴곡이 여기라 그랬죠.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영토 분쟁이요, 이제 엄청 예전 기사들부터 생각하면 요 근처 경상도 북서부 그리고 충청도 동부 지역으로 이제 대충 막 짜맞춰지거든요. 근데 요게 진짜일 것인가 그런다면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라의 기사일 수도 있고요, 북진한계 기사일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있던 진안 토착계 세력의 기사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꼭 가서 도덕경을 쓴 게 모르겠다. 자, 넘어가죠. 사실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미추 이삭음 23년입니다. 284년 봄 2월에 나라 서쪽의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위로했다. 겨울 10월에 왕이 죽어 대릉 또는 죽장릉이라고도 한다. 자, 대릉에 장사 지냈다. 미추 이삭음 분기였고요. 아, 그렇죠. 요게 지금 소백산맥인데, 그런데 이게 소백산맥이 나중에 경계이긴 한데, 이게 이때 혹은 이때 이전 시기에 백제하고 신라의 경계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라의 발전 속도가 다른 백제나 고구려에 비하면 많이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백제하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아달라 이삭음하고 이제 고전으로 해서 의성지방, 그죠? 아까 오늘 읽었잖아. 의성지방하고 저 서쪽 지방이 어딥니까? 김천지방을 먹는데, 요걸 먹기 이전부터 이제 요 지역에서 신라하고 백제가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믿기 힘들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 소백산맥 기준으로 해서 아마 신라하고 백제 사이 다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요 시기까지는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뒤 시기부터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 시기까지의 기사는 그래서 해석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믿기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유레이사금입니다. 유레이사금입니다. 자, 유레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요거는 김부식 주석입니다. 고기라는 게 옛날 기록이라는 건데 아마 책 이름일 수도 있고, 자, 옛날 기록에는 3대와 14대 두 왕의 이름을 같이 유리 또는 유레라고 했으니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 요즘은 그냥 이제 3대구나. 3대를 유리이사금, 그리고 14대를 유레이사금 이렇게 읽나 보네. 자, 조분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조분왕의 맏아들이면 요것도 요 아저씨도 석신네, 그죠? 자, 어머니는 박씨로 갈문왕 나음의 딸로 일찍이 밤에 다니다가 별빛이 입에 들어와 그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다. (2년입니다) 봄정월에 시조묘에 배할했다. 자, 2월에 이찬 홍권을 섭불한으로 삼아 기밀한 정무를 맡겼다. 3년입니다. 봄정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여기 286년이고요. 3월에 가물었다. 4년 287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외놈들이 일예부를 습격해 불을 놓아 태우고 1,000명을 사로잡아갔다. 일례부는요, 아마 이게 보통 부라는 글자를 군의 오기로 봐서 고령으로 보는데, 고령의 성사면으로 보는데,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기사가 이게 외놈들이 신라한테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보통 여기 어디입니까? 동부 해안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뭐 그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대구 서쪽에 있는 고령에 특히 이제 요 지역은, 그리고 가야놈들이 아직 많이 있을 때였는데, 변진 세력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요 지역에다가 신라 땅인 요 지역에다가 그 누굽니까? 외놈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기 어려운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은 이제 변진 사람들을 외놈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자, 6년입니다. 여름 5월에 외놈들이 이르렀다는 얘기를 듣고 배와 노를 수리하고 갑옷과 무기를 손질했다. 7년입니다. 290년 여름 5월에 큰 물난리가 나서 월성이 무너졌다. 월성이 바로 신라의 왕성이죠. 토해를 그 토착외구 새끼들은요, 자생하기 시작한 게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지금 한참 전이잖아. 그 새끼들은 됐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계속 읽어보죠. 8년입니다. 8년 291년 봄정월에 말구, 사람 이름입니다. 말구를 이벌찬으로 삼았다. 말구는 충성스럽고 고드며 지리학이 있어 왕이 항상 찾아가 정치의 중요한 점을 물어보았다.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는 신라본기에서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 백제본기도 제가 읽었었거든요. 백제본기에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몇 개 했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죠. 자, 9년입니다. 292년입니다. 여름 6월에 외놈들이 사도성을 공격해 함락하자 일길찬 대곡에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구해주고 지키게 했다. 사도성은 아마 영덕일 것이다 라고 추론하죠. 그죠?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을 7월에 가물었고 누리의 피해가 있었다. 10년입니다. 봄 2월에 사도성을 고쳐 쌓고 사벌주에 호민 80여가를 이주시켰다. 사벌주는 상주입니다. 상주에서 이렇게 이주시켰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갔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 자, 11년입니다. 여름에 외놈들이 장봉성을 공격해 왔지만 이기지 못했다. 장봉성은 어딘지 모르는데 장봉이라는 지명이 장령, 장봉 이런 지명 있잖아요. 이런 지명들이 계속 외놈들과 관계돼서 나온 거 볼 때 아마 경주 동쪽에 보면 토암산이라고 있거든요. 토암산 이게 산세가 험해. 아마 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거나 이제 경주 동쪽이거나 혹은 뭐 외놈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경로에 있는 어딘가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 그 어디입니까? 토암산 쪽으로 적어놨는데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김부식이는 일본 서기 못 봤을 거예요. 김부식이 일본 서기를 봤으면은 그 얘기를 여기 적어놓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 가을 7월에 다사군에서 상서로운 벼이삭을 바쳤다. 다사군 이건 어디더라? 다사군은 하동군인데요. 하동군이 여기 있는데 요때 당시에 요 중남 지역 그러니까 요 변진 지역에는 가야놈들이 이제 가야 사람들이 멀쩡히 두 눈 부릅뜨고 살아 있을 때였는데 여기서 이제 신라한테 벼이삭을 바쳤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구라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12년입니다. 12년. 유래이사금 12년. 봄에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원숭이들이 자꾸 우리의 성읍을 침범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나는 백제와 함께 도모해서 일시에 바다를 건너 그 나라에 들어가 공격하고자 하는데 어떤가? 서불한 홍권이 대답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물에서의 싸움은 익숙하지 않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멀리까지 가서 정벌한다면 뜻하지 않은 위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백제는 거짓이 많고 항상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또한 함께 도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러자 왕이 맞다라고 했다. 백제하고 같이 외놈들을 조지자라고 했었었는데 그럴 생각이 있었었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그렇답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고 그다음 그런 얘기가 뭐 예를 들면 신빙성이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나 그런 거는 저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폭넓게 다 다룰 수 있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방송은 주제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권이 아니구나. 제2라고요. 제2. 지금 유래이사금조를 읽고 있고 유래이사금 본기를 읽고 있고 자, 유래이사금 14년입니다. 297년 봄정월에 지량은 사람 이름이겠죠. 지량을 이찬으로 삼고 장흔을 일길찬으로 삼았으며 순선을 사찬으로 삼았다. 옛 이서국이라는 게 어디냐면은 청도입니다. 청도. 대구 옆에 있는 청도입니다. 이서국이 금성을 공격해왔다. 우리 측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방어했으나 물리치지 못했다. 문득 이상한 군사들이 왔는데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사람들이 모두 대나무 잎을 꽂고 있었다. 우리 군사와 함께 적을 공격해 격파했는데 후에 어디로 간지를 알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대나무 잎 수만 장이 죽장령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이로 인해 나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선왕이 은병으로서 싸움을 도왔다라고 했다.
은병이라는 거는 뭐 그거죠. 일단 귀신 군사 그런 거 예를 들면 미취사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15년입니다. 298년 봄 2월에 경도에 짙은 안개가 껴서 사람을 분별할 수가 없었는데 닷새 만에 거쳤다. 자, 겨울 12월에 왕이 죽었다. 저분 나가셨나? 자, 이번에는 기림입니다. 기림 이사금입니다. 엄청 기네. 자, 기림 이사금, 기림 또는 기립이라고도 한답니다. 기립이라고도 한다. 자, 기림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조분 이사금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이찬 걸숙이다. 또는 걸숙을 조분의 손자라고도 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분명한가 보네요. 자,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했다. 자, 2년입니다. 기림 이사금 2년 299년입니다. 봄 정월에 장흔을 이찬으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겸하여 맡게 했다. 2월에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3년입니다. 300년 봄 정월에 외놈들과 사신을 교환했다. 자, 2월에 비열흘에 순행하여 몸소 나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곡식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비열흘은요 강원도의 안변을 의미하는데 함경도였나? 아무튼 여기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때 신라가 어떻게 저기를 가요? 자, 3월에 우두주에 이르러 우두주가 이제 그거죠. 춘천이죠.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태백산은 이제 우리가 아는 태백산일 거고요. 낙랑과 대방의 두 나라가 항복해왔다. 개소리네. 자, 5년입니다. 302년에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7년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나 샘물이 솟아올랐다. 9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부서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10년입니다. 307년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라고 했다. 뭐 계림, 서라벌, 사로국 이런 거 많았는데 신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때 사실은 신라로 실제로 국호가 아주 확정된 건 아마 지증왕 때인 것 같아요. 지증왕 때 참고하시고. 자, 13년입니다. 310년 여름 5월에 왕이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았으므로 중앙과 지방에 옥에 갇혀있는 죄수를 사면했다. 자, 6월에 왕이 죽었다. 여기 310년입니다. 310년이면은 중국에서는 이 사마씨 새끼들이 다 뒤지고 그 뭐예요? 동진하고 위에 저 뭡니까? 56 시대가 열렸던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창 진행 중이겠죠? 자, 그 다음은 흘해 이사금입니다. 흘해 이사금. 흘해 이사금이 왕위에 올랐다. 나해왕의 손자이다. 아빠는 각간 우로이고 어머니는 명원 부인으로 조본왕의 딸이다. 우로가 왕을 섬기는데 공이 있어 여러 번 승진해 서불한이 되었다. 멍멍이 시끄러. 쿠폰 있는 걸로. 자, 흘해의 용모가 뛰어나고 담력이 있으므로 머리가 뛰어나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제후에게 말했다. 요거는 우루가 그랬다라는 거죠. 우루의 아들이네. 자기 아들이네. 그러니까 자, 우리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반드시 이해할 것이다. 이때 이르러 기림이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군신들이 의논해 말하기를 흘해가 어리지만 노련한 덕이 있다라고 해서 이내 그를 받들어 세웠다. 우루가 죽을 때, 우루가 숙청당했을 때 우루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은 게 아닌가 보군요. 우루만 죽은 모양이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으니까. 자, 2년입니다. 흘해 이사금 2년 311년 봄정월에 금리를 아찬으로 삼아 정치에 중요한 일을 맡기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겸해서 맡게 했다. 자, 2월에 몸소 시조묘에 제사 지냈다. 3년입니다. 봄 3월에 외국왕이 사신을 보내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을 청하여 아찬 금리의 딸을 보냈다. 4년입니다. 313년입니다. 가을 7월에 가물었고 누리의 피해가 있어 백성들이 굶주리자 사신을 보내 그들을 구휼했다. 313년이면 이때가 바로 이제 고구려가 미천왕 때죠. 미천왕이 낙랑군을 조졌을 때죠. 그리고
그 다음인 314년에 대방군도 고구려가 합병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고구려하고 백제는 여기 어디입니까? 요 무슨 강입니까? 예성강이죠. 예성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치고받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신라는 되게 평화로운 것 같다. 자, 5년입니다. 314년 봄 정월에 아찬, 금리를 이찬으로 삼았다. 2월에 궁궐을 중수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8년입니다. 317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어 왕이 몸소 죄수의 정상을 살펴 많은 사람을 풀어주었다. 9년 318년 봄 2월입니다. 영을 내렸다. 예전에 가뭄의 재해 때문에 그해의 농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곧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계속 일어나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무릇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모두 그만두어라. 자, 21년입니다. 처음으로 벽골지를 만들었는데 두개 길이가 1800보였다. 이거는 저기 있는 김제에 있는 벽골제하고 다른 건가? 똑같은 건가? 자, 일단 넘어가 보죠. 28년입니다. 봄 2월에 백제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35년 344년입니다. 봄 2월에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했으나 딸이 이미 출가했다고 해서 사절했다. 이때 보면은 결혼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외놈들한테서 많이 나온 걸 봐서는 아마도 흐레이사금 시기에는 외놈들하고 신라 사이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름 4월입니다. 폭풍이 불어 공남쪽에 큰 나무를 뽑아버렸다. 36년입니다. 봄 정월에 강세를 이벌찬으로 삼았다. 자, 2월에 외놈들의 왕이 원숭이 킹이 문서를 보내 국교를 끊었다. 갑자기 37년입니다. 346년 외병들이 갑자기 풍도에 이르러 변방의 민가를 노략질했다. 풍도는요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포항 흥해 쪽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자세하진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자, 또 진군에 금성을 포위하고 급하게 공격했다. 왕이 군사를 내어 상대에 싸우고자 했으나 이벌찬 강세가 말했다. 원숭이들은 멀리서 왔으므로 그 날카로운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늦추었다가 군사가 필요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니 적은 식량이 다해 물러가려 했다. 강세에게 명에서 굳센 기병을 거느리고 추격해 그들을 쫓았다. 39년입니다. 궁의 우물이 갑자기 넘쳤다. 41년 350년이에요. 봄 3월에 황새가 월성 귀퉁이에 집을 지었다. 여름 4월입니다. 여름 4월에 큰 비가 열흘 동안 내려 평지에 물이 3-4척이나 되었고 관청과 민가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갔으며 산 13곳이 무너졌다. 47년 356년입니다. 여름 4월에 왕이 죽었다. 여기까지가 삼국사기 신라분기 제2 아달라 이사금에서 흘해 이사금까지입니다. 흘해 이사금 많이 길죠, 그죠? 석시, 김씨가 이제 계속 왕위를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석시가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요 시대의 신라의 패권은 석시가 쥐고 있었던 것 같고, 그죠? 아마 요 다음 권부터도 뭔가 좀 바뀌겠죠, 그죠? 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낭랑하고 대방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고구려가 요 지역을 채우고요, 그죠? 그리고 예성강을 기준으로 해서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에 전쟁이 빈번하게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는 북쪽으로 치면 이제 5, 16국 시대의 여러 제국들하고 이제 어디입니까? 요동을 두고 계속 전쟁하게 되고요, 그죠? 그런데 신라는 혼자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외놈들하고 가끔 싸우긴 하는데 그 말고는 특별하게 뭐 그게 없어. 희한하죠, 그죠? 가야 세력들도요, 원래는 김해에 그 금관가야 중심으로 편제돼 있었던 것 같은데, 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김해가 금관가야가 이제 그걸 잃고 종주권을 잃고 서부 지역으로 패권이 흘러갔던 걸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